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디젤 게이트 사건을 겪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델은 전기차나 어떤 또 다른 친환경 차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디젤 모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출시한 모델이 바로 파사트 GT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사트 모델들이 멕시코나 채타누가 공장에서 생산한 미국산 차량이 들어왔는데요. 이 파사트 GT 8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독일산입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2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라서 더욱더 신경을 쓴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형을 간단히 좀 둘러보면은 폭스바겐의 그 대표적인 그릴이죠. 일직선상으로 그릴로 보이고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등장한 헤드라이트를 들고 왔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아랫부분 이렇게 눈 밑부분하고 눈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8세대 모델을 출시하면서 크게 4가지 트림으로 출시했는데요. 2.0 TDI, 2.0 TDI 프리미엄, 그리고 2.0 TDI 프레스티지, 그리고 가장 최상위 트림인 버전인 포모션 프레스티지가 되겠습니다. 뒷면부 그릴부 이런 거는 보면은 아주 그릴이 깔끔하고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말끔하게 이루어진 보넷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사트 GT라는 이름이 딱 써져 있고 그쪽 측면 옆에는 포모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륜구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라이트를 좀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좀 들어오네요. 일직선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주변부를 이렇게 감싸듯한 그런 LED 등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에 비해서 뒷면은 조금 디자인이 조금 부족하기, 좀 좁아 보인다든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지 트렁크 기능이 있는데요. 키를 소지하고 나서 아랫부분 하단 부분을 이렇게 한번 딱 제끼면 이렇게 트렁크가 오픈이 됩니다. 이게 손쉽게 잘 안 되네요. 오픈되고 나서 이 버튼키로 다시 자동으로 닫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요. 그 오동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네요. 다시. 이번에 한 번에 딱 됐습니다. 그 어떤 중 부위를 한 번에 딱 스와이프 해야 되는데요. 잘 안 돼서 여러 번 했습니다. 뒤 트렁크 공간을 볼 건데요. 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한 4개 충분히 들어가기 정도로 굉장히 길이도 깊고요. 이 밑에 열어보면은 템퍼러리 타이어가 아닌 예비 타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9인치짜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공간에 부족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 키를 누르면 당기면은 2열이 폴딩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대표적인 모델이죠. TDI 엔진입니다. 터보 다이렉트 인젝션 디젤 엔진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리터 모델이고요. 출력은 190마력, 토크는 40.8kgm가 되겠습니다. 이 디젤 TDI 엔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디젤 게이트의 핵심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가장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DI 엔진이 EA189라는 최초 1세대 모델이 출시하고요. 그 이후에 2010년대 초반 정도 해가지고 EA189 2세대 모델이 들어가면서 좀 더 친환경적인 부분이 강화돼서 LNT라고 하죠. 어떤 질소 산화물을 흡착시킬 수 있는 LNT 그런 장치를 추가하면서 2세대로 변화하게 되고요. 지금의 모델 같은 경우는 189 모델을 그대로 DNA를 가진 EA288 모델이 된 3세대 모델이 되겠습니다. 질소 산화물을 후처리할 수 있는 그 LNT로 가지고는
유로6 디젤, 유로6 배기가스 규제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CR 해가지고 요소수라고 하죠. 요소수를 추가해서 철영양제를 더해서 질소산화물을 훨씬 많이 더 강화시켜서 줄일 수 있게 한 모델이 바로 이 3세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로드맵 2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2020년 초반부터 아마 전기차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주로 전기차 모델이 ID 모델로 나가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그 해치백 스타일의 ID하고 마이크로버스를 겨냥한 ID 버즈가 저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올 초에 그 중국에서 선보인 ID 크루즈인데요. 크루즈를 좀 더 디테일을 더 많이 가미한 ID 크루즈가 있습니다. 색상도 특히 더 많이 가미해서 이미 컨셉카를 많이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공장을 많이 만들고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도 디젤 엔진을 계속 들고 오고 개량해서 계속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의 측면부를 보면 후미등부터 뒤에 후미등부터 전면부 차량 앞 바퀴까지 굉장히 날카로운 일직선의 선이 있습니다. 요 각이 상당합니다. 그냥 약간 힘을 준 적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각을 줘서 힘을 많이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사트 GT 모델 중에서 최상위급의 모델입니다. 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신경 썼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모델은 굉장히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우디가 중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그 브랜드를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절제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파사트 GT 포모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실내 부분 전부 다 부드러운 촉감이 가진 이런 우레탄 소재 비슷한 걸 소재를 사용하였고요. 이게 원목은 아니겠죠. 우드그레인으로 센터페시아를 가로로 길게 했습니다. 또한 송풍구 같은 경우는 이 공조장치를 일직선으로 배열하면서 더 세련됐다고 할까요? 더 날카롭게 가루화된 시원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튀어나오고요. 여기 이제 12.3인치 정도 되는 이쪽에서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LCD 창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예전에 폭스바겐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또한 중앙에 있는 터치 스크린으로 동작하는 것도 있는데요. 약 8인치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또 이 모델 파사트 모델답지 않게 중앙에 또 이렇게 차량하면 또 고급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게 시계 아니겠습니까?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딱 가운데 배치하고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움을 배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있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는 커버를 한번 제껴주고 난 다음에 썬루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치가 많이 있는데요. 운전석, 조수석, 히팅, 쿨링 전부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쭉 시동을 좀 걸어보고 할까요? 시동을 걸고, 네. 공조장치가 크게 세 군데로 다 됩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3존으로 되기 때문에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메뉴를 눌러가지고 화면에 나오면 그 화면에서 맨 끝에 가면 공조 기능이 있습니다. 공조 기능을 보고 그 공조 기능에서 2열 좌석을 선택하고 나서 어떤 공조장치나 온도를 동작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사트 GT가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튀어나온 그 스틱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틱을 눌러주면 화면 앞쪽에 문이 열려서 지금 안 보이네요. 굉장히 드라이브 어시스템이 굉장히 잘 들어가서 반자율주행에 가까운 레인 어시스트 시스템을 이용하면 스티어링 휠도 자연스럽게 얘들이 조절해 주면서 동작하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장거리를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주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2열 좌석에 앉아봤습니다. 2열 시트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기운 상태인데요. 허리를 바로 세우고 하면은 앞좌석은 제가 운전하는 상태였고 거의 한 뼘은 아니지만 한 10, 12, 3c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8세대 모델인데요. 7세대 모델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약 7.5cm 정도 더 커졌고 2열 무릎 공간만 해도 4cm 정도가 더 커져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센터 터널이 많이 튀어나와서 중간에 사람이 앉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쪽에 좀 상대적으로 좀 길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놓고 아래 허벅지 쪽에 닿는 부분도 편해서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릎 공간 좋고요. 머리 공간이 지금 보면은 바로 세우면은 머리 공간이 살짝 약간 주먹 하나 정도 남는 정도입니다. 뒤로 이렇게 기대서 보면은 뭐 여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LED 등으로 이렇게 다 잘 돼 있네요. 뒤에 이 부분도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편안하고 푹신푹신합니다. 뭐 2열 공간 또 이쪽에 보면은 2열 시트를 갖다가 쿨링하고 히팅하는 게 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 장치는 이쪽에 되겠고요. 차량을 잠깐 켜서 보면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좀 볼까요?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지. 운전석 안에 들어와서 보면 공조장치 옆에 REST라는 이상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지금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차량이 시동이 걸었다가 지금 에어컨이 켜진 상태죠. 시동 건전사에서 에어컨을 켜고 그러다가 에어컨을 끕니다. 에어컨이 꺼진 상태죠. 그리고 차량 시동을 끄고, 그리고 시동 걸린 상태에서는 안 켜지고요. 끄고 나가서 시동이 꺼진 상태 이후부터는가 동작됩니다. 이렇게 REST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온도 설정이 바뀌고 이렇게 송풍이 좀 됩니다. 바람이 나오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송풍구를 통해서. 이 레스트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썼던 엔진에서의 차가움이나 뜨뜻한 그런 기운들을 갖다가 블로어라고 그러죠. 팬이나 이런 걸로서 그 바람이나 온도를 더 내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엔진을 꺼놓고 잠시 한 10분, 20분 정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 겨울 같은데 더 따뜻함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엔진에 남아있는 열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동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운 겨울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차 안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 프로파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다시 제가 지금 운전자 2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차량 상태에서 가서 보면은 선택해서 차량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운전자 2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전자가 1, 2, 3 그리고 게스트 이렇게 각자의 운전 방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운전자 2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동을 끄고요. 네, 시동을 껐죠. 그리고 시동을 다시 켜게 되면 계기판에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계기판에 운전자 2로 할 거냐 뭐 3으로 할 거냐 이런 게 뜹니다. 게스트로 할 거냐. 제가 아까 운전자 2였기 때문에 운전자 2를 선택하게 되면은 네, 선택하겠냐 다시 오케이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선택. 그러면 바로 시트 조작이 좀 바뀌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 저장 상태도 바뀌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썼거든요. 운전자 2 상태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튀어나오면서 라디오도 주파수 설정한데, 그리고 시트 조절 상태, 그리고 에어컨도 설정된 상태로 원위치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에어컨이 안 켜졌죠? 지금 운전자 1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그럼 다시 시동을 끄고
다시 시동을 걸면 선택해서 지금 운전자 2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방식대로. 지금 운전자 1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운전자 2로 선택해서 오케이 선택 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시트가 좀 조절되면서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뭐 아까 세팅에 있으니까 이거 환영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운전자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안 켰는데 아까 운전자 2가 설정된 에어컨 상태로 에어컨이 자동적으로 켜지게 됩니다. 라디오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설정은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아까 봤죠? 이렇게 차량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자 설정인데 여기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사용자 개별 내역 이런 것들을 해서 운전자 2 세팅을 뭐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꿀 수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재밌는 특별한 점도 하나 있고요. 그 파사트 GT에 보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바늘 시계가 있어요. 가끔 시계 조절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돌릴 부분도 없고 여기서 바꿀 수도 없고. 근데 보면은 이게 그 수동 설정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요? 어디 있을까요? 네, 차량 설정에 들어가서 그 설정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날짜 및 시간이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이 지금 타임소스라는 게 GPS가 이 차량에 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GPS대로 수신한 대로 시간이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시계는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GPS 수신만 되면 항상 그 시간대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게 싫다, 수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GPS를 누르고 수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눌러서 지금 11시 21분인데요 여기 바늘 보시면 11시 21분이죠 그래서 좀 눌러서 30분으로 바꿨어요. 여기는 바뀌었죠. 조금 보면은 예, 바뀌었죠. 32분으로.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 설정으로 해 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계기판을 뭐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폭스바겐에서 얘기하는데요. 이쪽 스티어링 휠 이쪽 오른쪽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뭐 뷰 보기, 오디오, 전화, 이렇게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 뷰 보기가 있으면 이렇게 기어 변속이나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은 양쪽 왼쪽 오른쪽에 바뀌게 됩니다. 일반 연비 뭐 클래식으로 선택해 볼까요? 클래식을 하면 바늘로 이렇게 설정이 되네요.